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폭망했다. 그래서 내 연금을 다 날릴 수도 있겠다. 물론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은요, 국민들로부터 연금을 받아서 이를 운용합니다.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대체투자처죠. 그리고 해외에다가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이 올해 들어와서요, 쉽게 말하면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3월까지 국민연금 누적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66%입니다. 마이너스 2.66%는 여러분, 이게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1월에만 하더라도요, 마이너스 3.82%입니다. 이때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는 3.57%로 줄어들더니 마이너스 3.57%입니다. 3월에는 2.66%로 평가 손실이 다소 줄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안 맞거든요. 투자 수익을 많이 내서 실제로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길게, 지금 현재까지는 2055년이면 고갈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2018년에 0.92%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많이 증가를 했어요. 수익률이 2019년에는 11.31%, 2020년에는 9.70%, 2021년에는 10.7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벌기도 많이 벌었어요. 2019년에 73조 4천억 원, 2020년에는 72조 1천억 원, 2021년 작년에는 무려 91조 2천억 원을 벌었어요. 3년간 운영수익이 236조 원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말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그런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정사정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지금 폭락하고 있죠? 한국 주식시장 폭락하고 있죠? 미국만 하더라도 나스닥이나 다우산업이 적어도 고점 대비해서 20% 아니 10%에서 20%까지 떨어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에서 20%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2.66%는 앞으로 수익률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빠지면 대한민국의 주가가 빠지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마이너스 2.66%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25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주식에서 8조 9천억 원, 해외 주식에서 7조 6천억 원, 국내 채권에서 9조 7천억 원, 해외 채권에서 1조 9천억 원, 대체 투자, 부동산 같은 게 대체 투자죠. 여기서만 2조 8천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게 어느 때보다 여러분 신경을 바짝 써야 되거든요. 투자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투자에 정치라는 것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들어가면 투자는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정치는 퍼주기잖아. 나눠주기잖아요. 그죠?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연금 이사장 정치인이 갔어요. 정치인이 갔으니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나왔어요. 정치적인 이슈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튜어드 코드십이라고 해서
대기업의 어떤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중심의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 뭐 경영권 다툼에 국민연금이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표소송제 여기에도 실제 국민연금이 계속 쉽게 말하면 기업에 경고를 하고 대표소송제 가담을 하고 했어요. 이게 수익률만 철저히 챙겨야 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망친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경제에 정치를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익이에요. 그죠?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내겠다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정치는요.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내건거 있는 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 때문에 정치가 경제를 지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과거부터 정경분리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정치하고 경제가 합쳐지면 부패가 양산되든가 아니면 국간이 거들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연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참 어쩌면 당연한 거죠. 제가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야 2019년, 2020년, 2021년에 수익 많이 냈다며 뭘 걱정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부터 2019년부터 2020년 여기는요. 예, 특히 2020년에는요. 3월 이후에는 대세 상승기예요. 누구나 투자해도 돈을 벌었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미 투자해 놓은 자산은요. 이거 계속 팔고 사고 팔고를 잘 안 하거든요. 사고 팔고 했을 때 그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지금 우리 주식도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떨어지면 지금 3월까지는 25조 3천억 원이 날아갔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돈. 25조 3천억 원이라는 돈도 여러분 보세요. 예,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1년 기준 2020년 1년 기준으로는 586만 4천 명이고요. 2022년 5월 기준으로는 600만 명입니다. 그러면 25조라는 것은요. 10달치 연금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10달치 연금이. 10달치 연금이면 여러분 엄청나죠. 이렇게 돈을 계속 날리잖아요. 그러면 연금의 고갈 시점도 점점 당겨지는 거예요. 2055년에서 2054년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이란 안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게 더 내고 덜 받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격이 됩니다. 충격이 돼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빠르게 정치색을 배제해야 되고요. 특히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인가요? 국가투자공사인가요? 이런 데는요. 외환보유고 운영하는데요.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의 국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이지 나라 경제에 정치를 활용하지 마세요.